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원별 300제 이른바 강좌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강좌는 여러분 뒤에 그 실전 동영 모의고사 3회가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300제 강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3회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강좌 여러분 300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례를 보시면요. 자, 들어가는 순서 보시면 테마 1번의 역사학습의 목적부터 여러분들 테마 30에 남북통일과 정책과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여러분 들어가 있고요. 역시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 최신 기출문제 풀이 및 심화이론 때 봤던 그 강좌 그 제목하고 거의 흡사하게 여러분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테마를 차례를 넘어가셔서 자 6페이지를 보시면요. 테마 1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에 제시된 역사를 보는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서 고르면 자 역사연구의 작업의 실체는 역사가 각자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이 연구 대상이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가치 있는가 하는 기준은 관찰자의 계급, 신분, 지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누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역사가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저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볼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끝에 줄 밑줄. 자, 얼마든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동양에서는 역사가를 흔히 자 사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역사가 사관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기록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는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이제 기억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 자체가 역사.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 자,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가의 임해 현재 역사다. 오늘날 입장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현재 역사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것이죠. 니은 맞고요. 디귿에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역시 맞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자 요거를 강조하는 기록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록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쓰는 사람마다가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뭐가 생길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거는 해석으로서의 역사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 1번이네요. 자, 리을에 역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고 과거를 그 자체로 연구한다. 그럼 요 말이요. 바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바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가 한 말입니다. 랑케는 여러분들 요쪽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로서 즉 반대의 입장 아닙니까? 랑케가 그러면 사실로서의 입장의 그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는 역사가 자신을 최대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 사실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바로 랑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바로 리을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몇 번? 이른바 1번. 자, 여러분들 이 단어 테마 1파트. 단어 1파트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 계리직이라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비슷한 그 직렬이라고 하는 구급 행정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기껏해 3년 빠르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나온다면 1번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실로서의 입장과 그다음에 기록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누구의 입장을 다루는 거다? 바로 역사가의 입장. 우리 동양어로 얘기하면 사관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자, 거기 보시면 불을 사용한 건 여러분들 언제부터입니까? 이른바 구석기 시대부터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의 사용, 구석기 시대. 여러분, 그러면은 농경의 사용은요? 농경의 시작은 여러분들. 자, 농경의 시작은 여러분들, 신석기 때부터죠. 그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농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시적 농경.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목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목축이 뭡니까? 가축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 목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여러분들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라는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과 함께 목축도 같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2번의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답은 2번이네요. 답은 여러분
답은 1번이죠. 그럼 하지만 그 신석기 시대 때는 뭘 사용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고 불을 사용한 거는 1번의 구석기가 맞는 것이죠.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요. 2번에요. 신석기 시대의 직조술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유물은? 2번은 몇 번입니까? 2번의 답은 바로 3번인데 여러분들 직조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옷을 만들거나 옷을 꿰매는 그런 기술을 직조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것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수공업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원시적 수공업. 그러니까 옷을 뭔가 여러분들 화려하게 만들거나 그 정도는 얼마 아니고요. 입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꼭 해진 걸 여러분들 꼬맬 수 있는 수준, 그런 걸 원시적인 수공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답은 몇 번? 이른바 3번의 가락바퀴가 되겠죠. 근데 가락바퀴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이걸 가락바퀴라고 하고요. 자, 가락바퀴 또 다른 이름을 자 방추차라고 합니다. 그렇죠? 같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즘에 방추차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방추차하고 가락바퀴 같은 말이다.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다음은 어쨌거나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에 홈자기. 홈자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농사용 도구죠? 그렇죠? 바퀴날도끼도 여러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달도칼은 뭡니까? 청동기 시대 때 여러분 쓰였던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반달도칼 역시 농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여러분 4번은 이른바 청동기 시대의 또 그런 유물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바로 여러분들 구석기인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여러분들 구석기인이 아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이 시작된 게 언제냐? 그걸 여러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자, 우리 민족이 여러분 시작된 게 바로 그 우리 민족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의 형성이 자,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구석기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왜 구석기가 선생님, 근데 우리 구석기 유물 있잖아요. 경기연천 전공유적, 공주석정유적, 마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민족의 형성은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뭐냐? 자, 최초의 국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뭐가 되겠습니까? 자, 고조선이 되겠죠. 그리고 고조선은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형성이 뭐냐? 그리고 최초의 국가가 뭐냐?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족을 무슨 족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여러분 동이족이라고 좀 말씀하셨나요? 자, 동이족.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 처리를 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동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고유하는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 중국은 자기네들 중화라고 합니다. 중화. 세상이 중심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자신의 여러분 서쪽에 있는 애들을 서융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북쪽에 있는 애들을 북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남쪽에 있는 애들을 남만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동쪽에 있는 애들을 흔히 여러분 알다시피 자 동이라고 하는 거죠. 동이족인데 여러분들 동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고유의 단어는 아니에요. 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다 포함해서 동이족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만을 고유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 동이 안에서도 자 한족. 한족. 이 한자는 여러분들 그 중국의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예족. 그 다음에 자 맥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를 고유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한족 맞고요. 예족 맞고요. 맥족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예맥족 해도 맞습니다. 실적으로 예족과 맥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족과 맥족으로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예맥족을 합쳐서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같이 좀 체크해서 요 제 방금 미추션 요거 한족과 예족과 맥족이 우리나라를 고유한 바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인 거죠.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아닌 것은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다. 자, 직접적인 조상은 언제부터 되겠다? 민족의 형성. 자, 신석기 때부터 바로 넘어가는 청동기 때. 요때 우리 민족의 형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답이 이른바 1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분 4번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로 자, 올바른 것은 자, 이름 인물의 토기 자, 온돌과 비슷한 난방장치 발굴 머리가 동쪽으로 향한 무덤 발굴. 자, 그러면 머리가 동쪽으로 된 무덤 발굴인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고 합니다. 자,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이른바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고 한다. 동침 신전 앙화장 요거 하나 체크. 동침장. 그래서 동통이라는 게 말 동쪽으로 머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침. 침자가 누울 침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언제를 보여주고 있다?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4번에 옳은 것을 여러분 고르면요. 몇 번 되겠습니까? 이른바 신석기 유물이 출토된 거네요, 여러분들. 한복, 웅기, 굴포리. 정확히 말하면요. 한복, 웅기, 굴포리, 여러분, 그 다음에 서포항이라고 붙어야지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굴포리 안에 서포항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답이 이른바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유적지 이러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계리직에서도, 유적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1번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적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구석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여러분, 구석기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이제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만약에 유적지를 물어봤을 때 전기, 중기, 후기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거는 전기의 특징이 뭐냐, 중기의 특징이 뭐냐, 후기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전기라는 거 여러분들 요런 돌을 팍 해가지고 부셔지면 여러분들 부셔진 것 중에서 제일 날카로운 거를 딱 하나 들어가지고 요거를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사냥 용도고 동물 껍질 벗기는 데 요구 뭐 조리 용도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로 쓰게 되면은 전기 구석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라는 거는 요런 돌을 팍 쳐가지고 팍 부셔가지고 제일 뾰족한 거 하나 들어서 무슨 용도 또 다른 거 하나 들어가지고 무슨 용도 또 다른 거 뭐 하나 들어가지고 무슨 용도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는 게 중기 구석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후기 구석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쐐기를 사용해서 돌을 깎아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장 전기, 중기, 후기의 특징인데 이게 여러분 나와주면 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고맙죠.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뭡니까? 후기 때 바로 뭘 사용하기 시작했다? 쓴배찌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쓴배찌르기가 전기 구석기가 아니라 후기 구석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나오면 너무 땡큐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유적지 문제, 특히 유적지 안에서도 여기서 뭐의 특징이 뭐냐, 유적지 언제 발굴된 거냐,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 시험 전에 이 마지막 정리예요. 우리 300제까지, 300제 플러스 실전 동영모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전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지 끝낸다. 여기서 그러면 끝냅시다. 더 이상 끌지 맙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구석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전기인데요. 전기. 자, 전기부터는 보시면요. 자, 이른바 평남상원 검은모루 동굴. 자, 평남상원 검은모루 동굴. 자, 전기 여러분 대표적인 유적지인데요. 일말하면 이거는요, 1966년인데 여러분들 60년대부터 발굴됐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60년대 발굴. 요거는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남한. 그다음 중요한 게 남한에서 자, 충북, 자, 단양, 금굴 유적.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자, 이른바 요게 자, 70만 년 전. 70만 년 전. 70만 년 전까지 이른바 구석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게 해준 유적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석기 시대 때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이 녀석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평남상원 검은모루 동굴이었어요. 이게 그건데 이른바 이제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서 이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가 더 이상 여러분들 60만 년 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일 오래된 유적지는 뭐였다? 검은 평남 상원 검은모로 동굴이었는데 이른바 그 밑에 남한에서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바로 이제 구석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뭐가 되겠다? 바로 요 유적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자 가장 오래된 유적지. 역시 요거 그럼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발굴은요, 그 83년. 그러면 80년대에 쓸게요, 여러분들. 예. 80년대에 이른바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요거 하나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자, 충북 단양. 자, 상시리 바위근을. 자,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이것도 80년대부터 81년인데 여러분들 그냥 80년대를 알아두세요. 80년대부터 발굴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인골화석이 나왔다는 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인골화석.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요 산성토가 많습니다. 산성토라는 거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여러분이 무덤을 묻으면 여러분들 뼈가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산성토기 때문에 뼈가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70년에서 8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 뼈가 다 녹아져 없어버리는데 여기는 여러분 산성토보다는 알칼리성 토양이 많아가지고 바로 화석이 인골화석이 대부분 다 잘 그래도 꽤 잘 보존된 상태로 여기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인골화석. 그래서 때문에 화석이 대부분 다 많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이른바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에서는 인골화석이 등장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자 경기 연천 자 전곡리 유적. 뭐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봐도 여러분 무방할 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른바 자 79년이니까 여러분들 자 7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됐고요. 발굴 시작됐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른바 여기서 뭐가 등장했다? 자, 아슐리안개, 양날도끼, 도끼가 여기서 나왔고, 이제 뭐의 패기? 자, 모비우스, 자, 학설, 바로 패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별표 하나 치고 할까요? 자,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 그래서 기존에 서양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굉장히 재수 없는 학설이었던 여러분들 자 모비우스 학설이 여기서 폐기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같이 꼭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녀석만큼 또 중요한 유적지가 나왔네요. 자, 이른바 공주 자 석장리 유적이 되겠다. 공주 석장리 유적. 그렇죠? 네. 발굴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최초 발굴 여러분들 6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년대 발굴을 왜 써드리냐면 여러분들 암기 부담드리기 위해서 써드리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2014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직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국가직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중 남북한 60년대 발굴된 유적지가 뭐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1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1번부터가 완전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긴장을 하게 되고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당황을 하게 되면요. 그 뒤에 문제가 2번, 3번, 4번이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몇 년대에 발굴된 거라는 거는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공주 석장리 유적 60년대 발굴됐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석장리 아닙니까? 석자가는 무슨 석자입니까? 돌석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돌이 발굴됐는데, 자, 전기구석기에서 이른바 후기구석기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돌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돌이 전기 특징도 가지고 있고, 중기 특징도 가지고 있고, 후기 특징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돌이 여기서 겁나게 많이 나왔다. 이른바 공주 석장리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른바 남한 최초의 발굴이죠. 남한 최초의 발굴 같이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중기로 갑시다. 자, 구석기 중기 여러분들. 자, 그럼 중기 보시면요. 자,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유적. 자, 북한이겠네요. 평남이니까. 평남, 덕천, 자, 승리산 동굴 유적.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인고라석이 나왔는데요. 제 발굴된 시기 여러분들 70년대부터 예, 발굴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자, 인고라석 나왔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특이하게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래층과, 지층의 아래층과 지층의 위층에서 인고라석이 각각 나왔어요. 여기서 아래층에서 여러분들, 자, 아래층에서는 이른바 덕천이 나왔고요. 덕천인. 덕천 사람이 이거죠. 이름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층에서는요, 이른바 위층에서 여러분들, 자, 승리산. 사람 계통에서 인고라석이 여러분들 아래층과 위층이 다른 인고라석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같이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서 중요한 거. 자, 역시 북한이네요. 한북이니까. 한북, 자, 웅기, 굴포리 유적. 방금 우리가 문제, 다른별 문제에서 풀어봤던 요 유적지가 요거죠, 여러분들. 한북, 웅기, 굴포리 유적인데, 여러분들, 요 유적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60년대부터 자, 발굴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한북 웅기 굴포리에는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것처럼 신석기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서포항을 뺀 거예요. 근데 서포항이 붙으면 더 정확해지긴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북 웅기, 그 다음에 자, 한북 웅기 굴포리, 그 다음에 서포항. 이렇게 여러분 붙으면 이거는요, 신석기 유적지예요. 신석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 유적. 그렇죠? 신석기 시대 유적지인데 중요한 거 포인트. 여기서 뭐가 등장했다? 자, 이른바 동침, 신전, 앙화장. 자, 방금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동침. 침자가 누울 침자란 말이에요. 머리로 동쪽을 두고서 이른바 누워서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동침, 신정, 앙화장. 여러분들, 동쪽에서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뜬다는 것은 태양 숭배 사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자, 이거를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한복, 웅기, 굴포리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석기를 물어보지만, 한복, 웅기, 굴포리, 서포항 하면은 뭘 묻는 거다? 신석기 시대를 묻는 거다. 여기서 뭐가 등장했다?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장례를 치르는 동침, 신전, 앙화장이 여기서 등장했다는 거 하나하나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석기 정리잖아요. 여기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복, 웅기, 굴포리가 아니라 한복, 웅기, 부포리. 만약에 한복, 웅기, 자, 부포리라고 나오면 부포리는 이거 무조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건 중석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의. 한복, 웅기, 굴포리, 구석기. 한복, 웅기, 굴포리, 서포항, 신석기. 그 다음에 한복, 웅기, 부포리 하면은 중석기라는 거. 이거 중석기. 까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남한도 좀 봐야 되는데요. 남한 같은 경우는 중기 때 충북 제천 전말동굴. 자, 충북 제천 전말동굴.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70년대 발굴됐고요. 자, 70년대 발굴.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예술품이가 나왔어요. 예술품이요. 여러 가지 예술품이 나왔습니다. 예술품이 출토됐는데 그 예술품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술품이 나왔고.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강원 양구, 이른바 상무룡리가 있어요. 자, 강원. 밑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옆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자, 강원 양구. 상무룡리 유적인데요. 상무룡리 여기 유적인데 여러분들 여기 유적에서는 이른바 자, 흑요석기가 출토되었어요. 흑요석기. 근데 흑요석은요, 화산섬 근처에만 자라는 나오는 그 재질인데 여러분들 흑요석이라는 게 그 근처에 화산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근처 화산섬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백두산 아니면 여러분들? 한라산은 아니에요. 한라산은 거의 지금 끝났다는 화산으로 보고 있어요. 죽은 화산, 사화산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 활화산으로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백두산,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강원이잖아, 강원. 강원이니까 여러분들 일본보다는 백두산이 더 가깝죠. 이거는 이른바 백두산 계통의 흑요석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공간 여러분 옆쪽 6개 여기다. 자, 후기. 자, 여러분 이제 후기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후기 구석기 유적지. 자, 후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자,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한북 종성. 자, 동관진 유적. 요 유적지 같은 경우는요, 한반도 최초의 발굴이에요. 자, 봐봐. 다시 이쪽 보세요. 여러분. 자, 남한 최초의 발굴은 뭡니까? 남한 최초의 발굴은 공주 석장리 유적 아닙니까? 근데 한반도 최초. 이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발굴이 된 건데요. 33년에 이게 바로 한반도 최초의 발굴이에요. 자, 한반도, 자, 최초의 발굴. 일제강점기, 여러분. 1933년이에요.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걸 덮으려고 했을 만큼이나. 왜냐면요, 일본은요,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말을 무방할 만큼이나.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지네가 우리보다 더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그 시절에, 어이가 없는 개소리긴 하지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이렇게 등장하니 일본이 완전히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유적지가 바로 이게 북한의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 되겠다. 요거 하나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유적.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 쓰고 갑시다. 네, 평양. 자, 만달리 유적. 요거 여러분들 이제 이른바 이제 70년대 발굴이 시작됐고요. 70년대 발굴. 적자가 왜 이러냐? 70년대 발굴이 됐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인골화석 나왔다는 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인골화석. 이렇게 하나 체크.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 남한에서 자,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온 유적지 하나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 이른바 자, 승배찌르개가 발견됐다. 승배찌르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승배찌르개는 전기구석기 특징이다, 중기구석기 특징이다, 후기구석기 특징이다. 이른바 후기구석기의 특징이라는 거. 후기 아닙니까, 후기. 그렇죠? 이른바 그래서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발굴이 여러분들 자, 80년대부터 발굴이 됩니다. 같이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만큼 중요한 걸 어디 있습니까? 이거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만큼 요거 경기 연천 전곡리 요거만큼 중요한 게 나왔죠. 드디어 후기에서 이른바 청원 두루봉 흥수동굴이 나왔다. 자, 갑니다. 충북 청원 자, 두루봉 동굴 요건데 여러분들 자, 발굴 여러분들 70년대부터 발굴이 됐고요. 70년대 발굴 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5세 정도 된 이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른바 아이의 인골화석이 나온 건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흥수아이라고 부르는 거죠. 흥수아이 이른바 발견. 이 아이를 이 어린 미이라의 그 5세 정도 되는 어린 미이라를 발견한 사람이 김웅수 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웅수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흥수아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구석기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자, 전기 5개 다시 여러분 이쪽인가? 이렇게 당겨야 되나? 네. 여러분 이렇게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중기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오셔가지고 후기에서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 그 다음에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여러분 그 다음에 쭉 보시다가 자, 한북옹기 굴포리 한북옹기 굴포리 서포항 그다음에 한북옹기 부포리까지 해가지고 요 유적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후기에서 여러분들 북한의 한북 종성 동관지 유적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승배찌르개 발견됐던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 그 다음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뭐가 발견됐던 이른바 자, 흥수아이가 발견됐던 요게 이른바 구석기 시대 이른바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이쪽 올까요? 이쪽 쭉 올까요, 여러분들? 자, 이쪽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요 조금만 여러분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서 자, 신석기 시대 유적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구석기는 사실 유적지가 제일 많기는 해요. 제일 많기는 하는데 구석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뭐도 있습니까? 이른바 신석기 유적지도 있죠. 신석기 유적지는 생각보다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적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석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제주 한경 자, 고산리 유적. 요 유적지는요, 특별하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는 신석기 유적지라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지도를 지어줘요. 한반도 지도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지도를 지어주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다 제주도에 탁 점프 찍혀 있는 거예요. 찜 찍혀 여기 이제 한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경.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석기 유적지가 찍혀 있겠죠? 찍혀 있는 거서 딱 제주도에 저만 하나 찍혀 있고서 한경 찍혀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요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럼 뭘 묻는 겁니까? 한경이 찍혀 있고 제주도가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때 제주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유적지라는 거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 양양 오산리 유적. 강원 양양 자, 오산리 유적. 요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강원도다 보니까 이른바 자, 백두산계 흑요석기. 자, 흑요석기가 발견됐는데요. 자, 이거 백두산계라는 거. 아까 상무룡이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쵸? 요거랑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사실 얘가 뭐 다 해먹죠, 거의. 자, 부산 동삼동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같은 경우는 자, 큐슈산, 그러니까 일본산이죠. 큐슈산 이른바 흑요석기가 여기서 이른바 자,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 큐슈에서 화산이 퐁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부산까지 날라온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이거 뭐냐면요, 이른바 당시 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원거리 교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본과의 자, 원거리 교역을 자,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은 서울 자, 암사동 유적이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암사동 유적.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이른바 자,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죠. 빗날이 아니죠. 빗살이죠.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이 움집 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움집. 신석기 시대 지배 형태라고 하는 움집이 여기서 또 발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황해 봉산 자, 지탐리 유적.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른바 자,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죠. 자, 탄화된 자, 좁쌀. 여기 좁쌀은 쌀이 아니죠. 조죠. 그쵸? 좁쌀 발견.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북한의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이죠. 궁산리 유적.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이른바, 돼지 이빨로 만든, 좀 특이한데 여러분들. 자, 돼지, 이빨로 만든, 이른바, 나시. 여기서 여러분들 자,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 신석기 나왔다. 한복 방금 배운 거 복습. 한복 웅기 굴포리 이렇게 길어. 서포항 유적.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복, 웅기, 굴포리 하면은 구석기지만 여러분들 서포항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서포항이 굴포리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문제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한복, 웅기, 굴포리, 서포항 하면은 신석기. 여러분 그리고 한복, 웅기, 부포리 하면은 중석기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른바 자, 동침 신정 앙화장. 동침 신전 앙화장. 자, 뭘 볼 수 있다는 바? 자, 태양숭배 사상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태양숭배 사상.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때 중요한 유적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여러분 유적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 가기 전에 중요한 거 발표 뭐 너무너무 다 중요하지만 제주환경 고사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그 다음에 황해 봉산 집탄리 유적, 그 다음에 한보공기 굴포리 서포항 유적. 그렇죠? 네,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청동기. 청동기 시대 유적지인데요. 자, 청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충북 부여 송곡리 유적. 자, 충북 부여 송곡리 유적. 그렇죠? 요 유적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른바 자, 비파형 동검이 여기서 발굴됐죠. 비파형 동검. 그렇죠? 예. 여기 발견됐고 여러분들 자 돌널무덤도 여기서 발견됐어요. 돌널무덤. 돌널무덤은 여러분 특히 청동기 시대의 또 대표적인 그런 여러분들 그런 무덤 아닙니까? 고인돌과 더불어서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평북 북한이네요. 북한 평북 의주 자 미송리 유적. 요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미송리니까 역시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됐겠죠. 미송리식 토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유적 자 평양 복구가 그럼 되네요. 평양 남경 유적 자 평양 남경 유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굉장히 넓은 지의 유적지인데요. 이 구역이 대체 한 72개 구역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구역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 72개 유적지 중에서 여러분들 한 30여 개 정도는 신석기의 유적지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석기의 그런 모습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청동기 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여러분들. 평양 남경 유적은.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더 나왔다. 울산 검단리 유적. 그리고 울산 검단리 유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환호 유적 아닙니까? 환호 유적이 여러분 뭡니까? 방어 시설에 유리하도록 만든 유적지 아닙니까? 그쵸? 방어 시설. 그래서 이 환호의 여러분 그 형태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울산 검단리 유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나오니까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경기 여주 자 흔암리 유적. 경기 여러분 유적, 여기 흔암리 유적,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른바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특징까지는 여러분 아닌데요. 최근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또 뭐가 나왔었냐면요. 사천 늑도 유적도 나왔어요. 사천 늑도 유적. 여러분들 또 그냥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철기 여러분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요. 철기는 뭐 정말 팽월 몇 개 없는데 여러분들 철기 나올 가능성 있는 건 이겁니다. 자 하남 미사리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바로 자 붓두막 시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붓두막 시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당시에 이제 온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온돌.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철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럼 청동기에서 중요한 거 별표 한번 치면 여러분들 부여 송곡리 유적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평북 우주 미송리 유적. 그 다음에 울산 검단리 유적. 이거 반드시 체크. 그러면서 특히 울산 검단리 유적 여러분들 방어시설이 유효한 환호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체크. 그래서 청동기. 그리고 철기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좀 지역적인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평남 미사리 유적에서 온돌 장치.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의 중요한 유적지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4번 봅시다. 그래서 4번에 자 다시 한번 자 머리가 동쪽으로 향한 동굴, 이른바 동침신전 앙화장. 요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딨니? 여기 있네. 동침신전 앙화장. 이른바 신석기 시대 유적지. 이른바 답이 1번. 한복궁기 굴포리면 가려울관 아니 그게 아니지. 한복궁기 굴포리가 아니죠. 맞죠? 한복궁기 굴포리 이러면 그리고 가려울관 거다가 서포항이라고 하나를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다. 그럼 다 5번이에요.
자, 동물의 뼈로 뿔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로 사냥과 채집을 하였던 시대의 설명으로 자, 알맞은 것은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요거는 구석기 시대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이른바 3번. 자,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무리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가 맞고요. 1번에 평등생활, 신석기네요. 2번에 선민사상을 내세워서 지배자가 등장했다. 선민사상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다르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했던 것이 선민사상 아닙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4번에 여러분 해안이나 강가에서 옴집 생활을 하였으며 채집 경제를 이룬 거 역시 바로 어느가 되겠다? 신석기가 되겠다. 여기 답이 이른바 몇 번? 3번이 되겠다. 다음 페이지 6번이에요.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적당한 것은 자, 몇 번입니까? 6번의 답은 이른바 1번이죠.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 가로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럼 무슨 사회? 이른바 자, 평등사회. 기껏해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그 집안의 연장자가 리더를 하죠. 여러분들 뭐 군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지배자가 등장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 시기가 되겠죠. 답이 이른바 1번. 2번은 여러분 청동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3번 뗀석기 사용, 구석기고요. 4번에 사유재산 발생, 여러분 이거 언제가 되겠습니까? 청동기가 되겠죠. 그렇죠? 답이 그래서 1번. 네, 쉽게 풀 수 있고요. 7번이에요. 자, 민무리 토기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에 생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민무리 토기는 뭡니까? 민무리 토기는 청동기 아닙니까? 자, 구분하자. 이른 민무리 토기 하면은 신석기. 이른이 빠지면 여러분들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청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고르는 건데 답은 몇 번입니까? 7번의 답은 이른바 4번이죠. 생산경제가 발달하고 분업화. 여러분들 이게 분업화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눠지고, 여러분 그리고 뭐 농사는 그러니까 농사꾼은 농사만 짓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이렇게 분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과 계급 가르고 쓰세요. 자, 불평등 사회. 자, 불평등 사회. 그렇죠? 요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인데요. 1번은요. 태양과 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신석기죠. 2번에 동굴이나 강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였다 역시 이것은 구석기죠. 그 다음에 3번에 수리를 지어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면 벼농사를 발달시켰다. 근데 벼농사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자, 벼농사가 그러면 시작된 거. 자, 이쪽 경기 여주 흔남리 지역에서 벼농사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뭐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벼농사가 발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지나서 언제 때? 철기 때나 가서야 벼농사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몇 번? 이른바 답이 몇 번이죠, 여러분들? 이른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이에요. 다음 설명 중 자, 옳은 것은 자, 비파항동굴과 미성식 토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여러분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이 아니라 이것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죠. 이번에 결혼 풍습으로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면리제가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에 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경 철기 문화,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경 아닙니까? 위만이 들어오면서 기원전 4세기경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고조선은 그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부터 시작했다는 말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4번에 사마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되게 국가 많죠. 고조선, 옥저, 동해, 사만, 뭐 부여, 고구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조선만 청동기고요. 나머지 다 싹 다 철기예요. 그래서 고조선만 청동기 국가고 나머지는 다 철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사만이 여기 역시 무슨 문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철기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답이 이른바 몇 번? 2번. 그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 9번이에요. 자,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던 시대의 사회상으로 맞는 것은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 어디니? 빗살무늬 토기 이른바 자, 어느 시대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사회상으로 맞는 것은 자, 직조기술이 발달하였다. 자, 9번에 자, 직조기술이 뭡니까? 바로 옷을 만드는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방추차 여기 맞고요. 자, 이번에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났다. 이것은 청동기가 되겠죠. 무슨 국가? 무슨 사회? 불평등 사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계급이 생기니까 연장자가 더 이상 리더를 하지 않고 부족의 리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3번에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등이 있다. 이거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청동기가 되겠죠. 4번에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무리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철기, 이거는 구석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좀 다른 얘기지만 철기에는 어떤 무덤이 있나요? 철기에는 자, 이른바 자, 동무덤, 그 다음에 널무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철기 대표적인 무덤이고 여러분들 청동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돌돌돌이라는 얘기예요.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도. 그래서 돌돌돌이 붙으면 청동기 무덤. 그리고 돌이 붙지 않고 동무덤, 널무덤 이렇게 나오면 철기를 대표하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이 무덤도 하나 놓고 구분해 두시다. 그렇죠? 자, 다음 10번이에요. 자,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독칼로 알 수 있는 것은 반달 독칼은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러면 반달 독칼이라고 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반달 독칼은 전쟁용 도구로서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쟁용 도구가 아니고 농기구예요, 농기구. 여러분들 벼이삭을 베는 농기구예요, 농기구. 자,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몇 번? 답은 바로 1번이에요. 농사가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다. 답은 1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음 11번이에요.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1번의 답은 이른바 자, 2번인데 여러분들. 자, 비평동검은 주로 세문경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세문경이 뭐냐면요. 잔무늬 거울, 그러니까 잔무늬 거울을 여러분들 간을 셌잖아요. 그래서 잔무늬 거울을 한자로 바꾸면 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문경. 요 세문경은 여러분들 철기 시대부터 등장하는 거고요. 요거 앞에 여러분들 이른바 거치무늬 거울이잖아요. 우리 해설 보세요, 여러분들. 거치무늬 거울 여러분 한자로 바꾸면요. 단유 조문경이라고 합니다. 단유 조문경. 요게 여러분 이제 이른바 청동기 때 이게 거치무늬 거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1번에 그 2번에 여러분들 비평동검은 주로 거치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단유 조문경과 함께 발견했다고 해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이런 문제였죠? 이렇게 여러분 답은 2번. 다음 여러분 12번이에요.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으로 맞는 것은 다음 신석기네요. 자, 1번에 농굴이나 동굴이나 막집의 상거래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석기가 되겠고요. 2번에 동물 사냥과 여러분 어로를 주로 이른바 했다. 사냥과 어로를 주로 했다. 요거 사냥과 어로 요 말이 여러분들 이른바 신석기에 포함되긴 하는데 여러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사냥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어로만 나왔으면 물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석기도 포함될 수 있는데 사냥이 주로 메인이었던 거는 구석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석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3번에 농경의 시작과 식량을 생산해서 저장하였다. 특히 식량을 저장하는 공간 또는 조리용 공간, 저장하는 공간을 썼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빗살물 토기 어디 있냐? 빗살물 토기. 빗살물 토기가 이른바 조리용 그 도구로도 쓰이고 여러분들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 여기 되겠죠. 답이 이른바 3번. 4번에 계급사회였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 불평등 어느 시대? 이른바 청동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답은 이른바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이에요. 자,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13번에 여러분 답은 바로 이제 근본적인 원인,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이른바 2번이 되겠습니다. 잉여 생산물의 발생. 요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밑에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 분업화가 이루어지죠. 분업화. 남녀가 하는 일이 여러분 구분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종사하긴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분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경중에 따라 당시 여러분 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신성성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이렇게 나오는 수확물들을 처음에는 고르게 나눠주고 남으니까 남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잉여 생산물에 여러분 의뢰해서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차등으로 분배해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그 싸울 애들한테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 차등 분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등 분배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뭘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게 자 사유재산의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유재산이 등장한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가진다는 거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른바 뭐가 생긴다는 바? 자,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걸 통해서 하나의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의 계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자, 계급의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바로 뭐로 가는 거다? 잉여 생산물의 시작으로 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답이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이 이제 이른바 2번이 되겠다. 이렇게로 우리가 1단원과 2단원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고조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